미얀마 군부가 오늘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1962년과 1988년에 이어 세 번째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왜 반복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얀마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미얀마 일부에서는 영국 식민에서의 독립과 아웅산의 죽음 등 과거 역사에 대해 들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미얀마 얘기부터 이 미얀마 민족 간의 분쟁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원인, 이 미얀마의 역사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얀마의 옛날 이름이었던 버마는 어떤 나라였나요? 버마는 사실 은둔의 국가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근데 왕조 시대의 버마는 불교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교 신앙을 책임진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강한 나라였고 초등 교육을 사원에서 승려들이 다 담당했다고 그래요. 사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버마의 주 생산물이 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쌀 수출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 국가였죠. 1880년대에 영국 버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벵갈 지역을 달라고 겁도 없이 덤벼갔다가 영국한테 그 뒤로 이제 잔혹한 이제 피해는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덤비기 먼저 덤볐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당시에도 버마는 계속 독립은 꿈꿨던 거죠? 네, 근데 이 독립에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버마 때도 그렇고 이제 미얀마라고 국명을 바꾼 뒤에도 우리는 그냥 버마, 미얀마 그러는데 사실은 연방공화국이에요. 버마 연방공화국,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근데 연방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나라 자체가 원래는 여러 나라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민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족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지역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버마 역사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는 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버마족, 가장 인구가 많은 버마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소수민족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버마에서 독립되기를 원한다. 뭐 영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린 너한테도 빠져나와야겠다. 독립의 독립이네요. 예, 그런 게 주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버마족이 최다 인구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40%밖에 안 돼요. 적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여러 민족 중에서도 독립하고 싶다, 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는 소수민족이 40족이 넘어요. 그리고 대여섯 개는 거의 버마 영토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영토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근데 버마 하면은 이제 떠올리는 것이 아웅산 수치 여사신데 이 지금은 아웅산 수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박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이때는 아버지 아웅산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웅산이 대두는 이 버마가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결국 20세기의 이 식민지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을 가져요. 첫째는 독립이에요. 일단 독립을 해야죠. 근데 독립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독립을 해도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가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대화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막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거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혁명 논리로 확산이 되면서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로나 자본주의로 갈 수 이런 두 갈래길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저개발 국가, 버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가 농민이야. 그러니까 민중 봉기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 토지를 분배한다거나 하는 중에 사회주의 사상이 훨씬 매력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확산될 때는 항상 지식인층이 먼저 들어와요. 학교에서 배우고. 아웅산이 대학생일 때 이제 요즘 말하는 운동권이 돼서 이제 서클을 만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체제 학생 운동권 지도자였던 아웅산은 독립의 꿈을 꾸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동료들하고 그럼 우리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조국의 독립을 얻을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를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에게 이 도움을 좀 받자.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배를 또 잘못합니다. 배를 잘못 타요? 네, 중국으로 가는 배는 탔는데 네네. 당시 중국이 이 일본의 점령 지역이 많았잖아요. 네. 하필이면 배를 타서 일본 점령 지역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 점령 지역인 곳으로 가요. 어허. 이 푸첸성 샤먼에 도착을 하는데 네. 샤먼은 되게 잘 알려진 중국의 항구 도시죠. 네. 근데 앞불사 일본에 벌써 점령된 곳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일행들이 도착하니까 일본 분들이 보기에 야 이게 호박이 넝굴채로 둘러왔네. 안 그래도 버마에서 영국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을 지원해줄 세력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어내길 원하고 자기네들은 영국군을 쫓아내길 원했으니 네. 잘 됐다. 우리 그럼 합작을 해보세. 그리고 아웅산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기와 훈련을 대주고 자금과 모든 걸 대줄 테니 당신들은 투쟁을 해라. 훈련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아웅산은 오케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많은 뒷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뭐 일본한테 포섭을 당했다. 아니면 아웅산이 일본을 잘 이용했다.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한 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 없었는데 1941년 하이난 섬에 이 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아웅산 일행들이 훈련을 시작하죠. 다른 엘리트 이 버마 청년들이 그 캠프에 합류를 해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사회주의 청년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우파 청년들도 합류를 합니다. 예, 이 우파 지도자 중에 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웅산 일가와 계속 악연을 이어가는 인물도 있었어요. 바로 이 내윈이라는 사람인데 내윈 장군. 네. 우리가 버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좌우간 이때 모인 청년들이 이 30인의 동지들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버마 독립의 초석을 만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30인 동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파벌이 여럿 있었어요. 지역 기반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좌파 우파 대립도 있고 그 안에 또 이파 저파 있어가지고 정체성은 부족하지만 깃발은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게 된 겁니다. 아무튼 30인 동지는 이제 그렇게 모여서 1941년에 버마 독립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42년에 일본이 버마를 침공할 때 버마 독립군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영국을 몰아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전투는 별로 안 했고 이런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때려부시는 역할을 이제 버마 독립군이 했어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버마를 사실 별 자원도 없다면서요. 네. 왜 공격한 건가요? 그러니까 버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버마의 전략적 위치가 갑자기 중요해진 거예요. 이때 사실 제일 중요한 전쟁은 중국이었죠. 영국의 중요한 자원이 인도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치고 가려고 해서는 버마를 확보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인도 침공이 힘들어지니까 중국이 인도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려면 그게 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야 된다. 길목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인도에서 이제 일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영국을 몰아내자는 또 아웅산 같은 인도 사람들을 모으면
거대한 힘을 얻게 되잖아요. 버마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표면적인 원인인데 근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건 딴 데 있어요. 그래요? 예, 일본에게 공격을 당하던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는 네. 전쟁 물자가 필요했죠. 그렇죠. 전쟁 물자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전쟁 물자를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들의 생명줄이 바로 버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버마 그 연합군의 전쟁 물자 지원이 네. 버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보급로의 이름이 버마 로드라고 불렀어요. 야. 이 이름은 버마 로드지만 사실 건설 자체는 중국 인력이 들어갔어요. 어허. 20만 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이 중장비도 없이 그 험한 산길과 강과 모든 것을 개척을 한 겁니다. 중장비도 없이. 예, 하늘에서 보면 그 길 기가 막혀요. 네. 나중에 뭐 완성이 돼가지고 그 로드를 따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게 그냥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그랬대요. 그래요? 그냥 정상적으로 공격 안 받고 가도. 되게 어찌- 긴가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희생된 끝에 1938년 개통이 됩니다. 이게 이 버마 로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버마 로드를 통해서 전쟁 수행 물자가 중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군이 쉽게 전쟁에서 이겼겠죠. 네. 그러면 중국이 항복을 해버리면 네. 중국에 있던 일본군 전력을 다른 전선으로 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전선에 있던 연합군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죠. 바로 다가오게 되는 네. 거죠. 연합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이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일본군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일본 입장에선 요 길목을 딱 쥐어잡으면 중국을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언제 버마를 공격한 거예요? 버마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은 1942년 1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이 버마 전선에 전개된 연합군의 전력에 비해서는 아주 막강한 육상, 공중 전력을 투입을 하죠. 일본군은 이 버마 로드가 시작하는 랑군부터 차근차근 공략을 합니다. 예, 당시 미얀마에 주둔한 영국군은 겨우 2개 사단뿐이었어요. 어허. 보급과 장비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어요. 일본군 폭격에 맞서서 이 프라잉 타이거스와 그리고 버마에 전개돼 있던 영국군 이 비행 전력이 항공 전력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뭐 밀려오는 일본군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1942년 3월 7일에 가볍게 수도 랑군을 일본군이 함락을 시키고요. 중국군이 이 버마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참전을 했지만 중국군 역시 가볍게 격퇴를 당합니다. 어허. 이 만달레이와 미치나를 점령하면서 버마 로드는 완전히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숨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어허. 영국군이 그래도 뭐라도 해줄 줄 알았죠. 하지만 네. 영국군도 두 손을 들고 인도로 아예 철수를 해버립니다. 거기 그냥 두고. 영국은 결국은 인도만 나는 일단 막아놓으면 돼라는 생각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영국한테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군의 전력이 어디까지 투사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인도는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전을 짜보자 이렇게 됐겠죠. 18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미얀마는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당시 대학생이던 아웅산은 반영 저항 운동으로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게 된다. 1941년 아웅산은 버마 독립군을 창설하고 일본군과 손잡고 미얀마에서 영국군을 몰아낸다. 일본은 미얀마의 옛 수도 양군을 차지하고 영국은 인도로 철수한다. 버마 로드가 봉쇄가 되면서 연합군은 이 인도 북동부의 아쌈주에서 비행기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쿤민까지 항공 수송으로 물자를 보급합니다. 근데 히말라야라는 산맥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냥 보통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송기로 군 수송기로 바로 직선으로 못 가고 삥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간 거예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렸겠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수송기를 지금 수송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용량이 정말 작아요.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되니 기류가 또 세니까. 그죠. 산의 고지대니까 이게 이 히말라야를 통과하는 걸로 이들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허. 이 버마 자체 지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겨우겨우 히말라야를 뚫고 와도 이제 안개 지역을 이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산 역시 안개만 있으면 되는데 버마에 있는 산이 2만 피트가 넘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안개에 그런 산들이 쫙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자를 수송을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 수송으로는 정말로 거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군에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다시 육로를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버마 북부를 다시 재탈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마 북부에 대한 공략 작전이 실시가 되죠. 물론 버마가 길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음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최악의 전쟁터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보통 태평양 전쟁 때 3대 지옥의 전쟁터라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군도랑 네. 뉴기니 그리고 이 버마 전선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모험 영화 보면은 네. 정글에 뭐 악마가 살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슨 거짓말 같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면 죽어요. 빠져서. 가 아니고 동물 시체나 이런 게 쌓여 있거든. 그런 데를 푹 밟으면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질식해서 쓰러져요. 그러니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피면서 푹푹 쓰러져 죽으니 그게 악마네. 악마지 뭐. 그리고 실제로 정글을 가보면 네. 정글을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한 낫에 들어가요. 네. 정글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예, 그리고 습기가 그냥 이건 우리 장마철 습기 있죠. 네. 온몸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가닥가닥을 누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안개도 뿌옇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무 흔들리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제일 끔찍한 게 그 모기랑 진드기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여름 밤의 모기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만하겠죠. 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연기가 일어요. 막 수억 마리가 달려드는 거. 그냥 뽀얗게 와. 사람을 감고 다녀요, 진짜. 한국에서는 여름에 이렇게 모기가 성행할 때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모기를 쫓잖아요. 네. 거기서는 모기한테 언제 물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이 물리면 무감각해진다. 그냥 새카맣게 덤벼서 온 피부를 다 물어버리니까. 병 안 나나? 근데 쇼크로 진짜 지우개. 진짜 이렇게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전쟁터가 엄청나게 치열했어. 그렇죠.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총을 맞아서 전사한 사람보다 그냥 가다가 사망한 사람이 많다.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었나요?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비전투 손실이 10배가 넘어요. 10배요? 예, 어느 전쟁이나 전투 손실보다는 비전투 손실이 많은데 여기는 비전투 손실이 10배가 넘고 한 번 전투하고 나면은 신체 검사하면 다 전투 불능.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서 이제 서로 패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연합군의 반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미군은 스트렐이 지휘하는 미군과 중국군, 장개석 군대에서 뽑아낸 중국과의 연합군. 영국군은 이제 슬림이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14군인데 여기도 사실은 영국 백인 병사는 절반도 안 되고 인도군, 인도 병사, 구르카 그리고 이제 버마 소수 산악 지역 부대들 이런 식의 완전 연합군이었어요. 영국군에 소속된 백인조차 영국 백인이 아니라 영연방, 뉴질랜드, 호주군 그야말로 연합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버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버마 사람들은 일본과 손을 잡잖아요. 그것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웅산의 버마 독립군은 일본과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지역이 이제 아라칸 지역이라고 소수민족은 연합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일본 너무 편에 많이. 붙고 네. 그 중에서도 주로 산악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소수민족들은 또 영국 편에 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종족들이 또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버마 내부 안에서도 엄청 갈라지네요. 정말 복잡하네요. 연합군의 반격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을 하나요? 결국은 이제 연합군이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1945년 1월이 되면은 그 버마 공로를 탈환을 하고 만달레이와 랑곤을 탈환하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기무라 효타로라는 장군이 이제 새로 부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그 연합군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때는 사실은 병력은 어떻게 보면 비슷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일본군이 수세에 몰리니까 1차 방어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1945년 3월 20일에 만달레이라는 곳을 함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랑구만 남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아웅산과 슬림이 만나게 됩니다. 야, 이야기의 시작 아웅산이 드디어 연합군을 만났군요. 그렇죠. 그 아웅산이라는 버마 독립군 지도자가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바로 쏴서 아웅산이 즉사하죠. 독재로 탄압을 하면은 어딘가 뻥 터지게 돼 있죠. 기관단총 들고 들어오니까 4명이 찌프 타고 들어와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네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우리 없으면. 미얀마 사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리고 반대하는 시위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미얀마 2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왜 반복되나 많은 시청 바랍니다.